강철의 연금술사, 뭐 전설이죠? 소년 만화를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만화 중 하나이며 마무리를 가장 잘 맺은 만화 중에 하나로도 거론되죠. 장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성 있는 캐릭터들과 세계관, 탄탄한 스토리와 개연성,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 기타 등등등 여러 장점들이 거론되고 있죠. 그런데 단점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대부분이 장점만을 얘기하고 있죠. 이상함을 느낀 저는 설마 단점을 써놓은 리뷰가 없을까 하며 이것저것 검색하다 단점이 써진 리뷰들을 몇 보긴 했는데 너무 완벽하다 보니 단점으로 말할 만한 게 2차 창작물 부족이나 그림체의 취향 호불호 정도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단점 아닌 단점이다. 강철의 연금술사는 사실상 아쉬운 건 있어도 단점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년 만화의 왕 중 하나 강철의 연금술사의 단점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물론 단점이 있다고 강철의 연금술사가 씹노잼이다, 씹거품이다 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강연감은 좋아하고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단점은 누군가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작가분의 고심과 선택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니 절대적으로 나쁘다 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기준에서 이게 좋았냐 안 좋았냐의 차이일 뿐이죠. 때문에 저와 감상평이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리뷰 또한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 소년 만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루토의 아카츠키, 원피스의 칠무에, 블리치, 에스파다, 헌터 x 헌터의 환영여단 등 중이병을 자극하는 빌런 조직들이 존재하죠. 이들은 초반부 엄청나게 강하게 묘사됩니다. 아직 성장 중인 주인공들과 다르게 대부분이 성장이 완성되어 있기에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빌런 조직은 강철의 연금술사에도 있습니다. 바로 호문클루스. 초반부부터 죽지 않는 몸, 특수 능력, 사회 침투력 등으로 막강한 포스를 보여주며 아직 애송이 들인 엘릭 형제들이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작품의 기대감을 품게 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초반에 막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던 호문클루스들은 나중에 어떤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초반에 소개된 호문클루스들은 러스트, 글러트니, 엠비, 그리드, 라스입니다. 이 중 러스트와 라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프레잡을 받게 되거나 식상한 마무리를 당하게 되죠. 글러트니는 돼지 5분 고기가 될 뻔하다가 프라이드의 밥으로, 엠비는 인간의 신식 압력판의 짜릿함에 굴복하다가 이만산 찔찔이로, 그리드는 등장하는 내내 링이랑 동료다 동료 하며 입만 터는 우정충이 돼버리죠. 이 점이 엄청나게 큰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문클루스는 사실상 강인의 매력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메인 빌런들입니다. 사실상 강인의 초반부를 캐리했던 이 엄청난 포스의 호문클루스들이 나중 가서는 인간들에게 빌빌기는 수준이니 실망도 이런 대실망이 없었습니다. 클로스는 캐릭터 컨셉 자체가 등신인지라 브릭스 병사들을 좋은 샌드백 역할만에 이펙트는커녕 호문클루스에 대한 실망감만 전포시켰고, 프라이드 또한 사기적인 능력과 최강의 호문클루스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음에도 프라이드 돌돌마리와 성광탄 하나면 어렵지 않게 대처가 되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프라이드가 되게 웃긴 게 현자 애들 그 자체라는 호문클루스 중에서도 최강이라는 애가 현자 애들 조각을 가진 연금술사 하나한테 2대1로도 엄청 고전을 하니 우선 또 호문클루스 말고도 빌런 중에서 큰 역할을 하는 작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슈발 3년전에 참전했던 홍련의 연금술사이자 호문클루스의 편에서 신념을 통찰하는 사이코패스 블링블링 킴블리죠. 킴블리 또한 첫인상은 매우 강렬합니다. 그의 스펙을 살펴보자면 강연근 내의 어떤 인물들보다 중이병스러움을 가지고 있죠. 현자의 둘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강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다소 심플하면서도 멋있는 호문클루스와 다르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킴블리는 이상적이면서도 위선적이기도 한 주인공들의 사상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매력있는 캐릭터입니다만 등장하는 족족 처맞고 후퇴 처맞고 리타이어 등의 모습을 보여 그냥 머리가 이상한 친구구나 라는 정도의 인식만 남기고 말았죠. 때문에 적들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죄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추한 퇴장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긴장감을 부여해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어야 하는 빌런이 작품의 메시지적인 역할에만 너무 충실해버려 매력과 재미를 잃은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의 저하가 강철의 연금술사의 두 번째 단점과 맞물려 더욱 큰 단점으로 온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강철의 연금술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년 만화와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나블에 비해서 얘기해보자면 원피스에는 하늘섬, 알라바스타 같은 에피소드가 있었고, 나루토에는 닌자 시험, 나루토 vs 사스케, 블리치에는 에스파라전 등 딱딱 잘라 말할 만한 에피소드의 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연금술사는 쇼터커? 퓨즈 중령? 러스트전? 다 애매하죠. 딱 이렇다 할 만한 분기가 없습니다. 왜냐, 강철의 연금술사의 27권 중 마지막 권을 제외한 26권은 전부 27권을 위한 빌드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문클루스는 재물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약속에 내린 멀시까지 재물들을 산채로 데려와서 진리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인간들도 호문클루스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족밥 호문클루스들을 제외하고선 군상천부 전체와 킹 브래들레이를 일망타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알면서도 어찌하지를 못하는 그림이 지속될 뿐입니다. 그러니 전투는 적어지고 이야기가 많아져 강연감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액션 소년 만화라기보단 첩보전, 군내 암투극 라고 보는 게 더 알맞을 정도죠. 그런데 이게 몇십 권 동안이나 이어진다? 심지어 애들도 족밥이라 별 긴장감도 없는데? 아마 이 점 때문에 어렸을 때 TV에서 띄엄띄엄 결말까지 봤을 때의 강연감은 참 재밌었지만 막상 애니를 정주행하려고 하니 지루해서 두세 번인가 하차했을 겁니다. 요컨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은 국토 연선진이 완성되는 시점부터 시작. 강연감에서 힘을 주는 빅 에피소드는 최종전 하나다 보니 그 전까지의 이야기는 전부 빌드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다소 무기력한 형태를 띠고 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전까지의 분량을 먹고 있는 것은 오직 이야기의 빌드업 뿐만은 아닙니다. 작품이 적극적으로 표현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 더 있죠. 바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와 작품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강연금에 대한 아주 조금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작품에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해보도록 할 겁니다.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교훈에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인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철 같은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강철의 연구술사를 관통하는 문구입니다. 첫 번째 문장인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교훈에는 의미가 없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등가 교환이라는 작품의 주제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희생해야만 한다 라는 주제를 작품은 연금술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품이 이 주제로 전달할 것은 무엇일까요? 등가 교환이라는 배경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걸까요? 방영금은 단순히 이 등가 교환이라는 진리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주제와 메시지는 다릅니다. 방영금에서의 주제는 등가 교환이고 메시지는 따로 있죠. 바로 작품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인간 찬가입니다. 이 메시지는 작품 내내 엘릭 형제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몸도 찾고 세계도 구한다는 알폰스, 등가 교환을 가볍게 무시하고 그 이상을 보여준다는 에드워드 등을 통해 말이죠. 또한 이는 두 번째 문장인 하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인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철 같은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찬가는 가영금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하지만 작품도 엘릭 형제와 같이 이런 인간 찬가를 표현하기 위해 등가 교환을 했습니다. 어떤 것과?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빌런의 매력 소실과 분기점의 소질로 말이죠. 인간 찬가라는 메시지를 위해 이 두 가지를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가영금에서 주인공들은 큰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인간 찬가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인 가영금에서 엘릭 형제는 과거 쇼터커 휴지 사건을 통해 절망을 받고 극복한 상태로 그려집니다. 중후반이나 마지막 화에 들어서기까지 절망과 극복을 다루지 않고 도입 단계에서 이런 절망을 거의 다 받고 극복한 상태로 그린 거죠. 작품이 이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는 인간 찬가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작가는 빌런들을 약하게 배치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극복해나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저에게서 오는 과한 절망은 이 메시지를 해치기 때문이죠. 인간도 괴물 조질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에게 희생된 글러트니, 슬러스, 엠비가 이 대표적인 메시지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분위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릭 형제라는 주인공들이 이미 절망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해 나가는 희망 전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만화는 인간의 희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너도 원래의 몸을 되찾을 수 있으셈? 이라며 키메라에게 희망을 주는 알폰스, 스카이에게 복수의 혼례를 끊고 희망을 볼 수 있게 한 윌리, 자기 희생적인 모습으로 키메라를 구한 에드워드 같은 장면들이 자주 보이죠. 가연금의 에피소드 중 윌리가 출산을 도와 아기를 받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 에피소드가 가연금의 분위기 중 가장 큰 비율을 먹는다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고귀함과 인간에 대한 위대함, 믿음과 믿음이 작용하여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메시지의 키워드니까요. 하지만 가연금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따로 있습니다. 의리에 팍 남고 재미가 있고 원초적인 재미, 희망과 더불어 강연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충격, 공포, 혼돈, 인간 찬가와 반대되는 분위기인 전쟁의 비극과 인간의 잔인함입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색다른 이 주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단화를 깨웁니다. 양심 때문에, 법 때문에 해소하지 못했던 사람의 못된 욕구를 만화가 대신 배출해주는 이 자극적인 재미는 가연금에서도 크게 도움이 됐죠. 솔직히 저도 가연금을 보게 된 게 에드워퍼랑 휴즈 사망 같은 딥다크한 분위기가 뇌리에 박혀서 계속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고 보는데 계속 긴장감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다가 엘릭 형제 특유의 희망 전도적인 가벼운 분위기가 겹치니 내가 알던 강철이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최종 전투 때만이라도 초반부의 느낌을 살려 좀 더 처절하고 절망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만화로 보면 느낌이 덜한데 애니판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5기 오프닝만 보면 엄청 어둡고 절망적일 것 같은데 막상 까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좋은 메시지, 희망적인 분위기가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막 엄청 재밌었다가 아닐 뿐이지 뭐 괜찮다? 라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받던 좋은 메시지를 굳이 만화에서까지 재미적 부분을 포기하면서 봐야 되나 싶은 것 뿐이죠. 가연금엔 딥다크한 분위기를 가진 빅잼이 에피가 분명히 존재했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희망적 메시지 비율이 너무 높아 훈계를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 재미가 줄었다. 절망적 분위기가 원초적 재미 쪽에 가까워져 있고 가연금의 초반부엔 이가 두드러져 이런 재미를 기대한 것과 다르게 너무나 비중이 적다. 때문에 재미있는 파트가 적어져 꽤나 실망할 만하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연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또 많은 캐릭터가 입체적이라 매력이 있다 라는 것도 있죠. 물론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취향적인 부분이겠지만 한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봅니다. 캐릭터의 매력을 느낄 수는 있지만 과연 입체적인가? 솔직히 가연금 캐릭 진짜 몇 놈 빼곤 다 별로거든요. 대표적으로 별로인 게 신국 친구들입니다. 신국 친구들은 연단술이라는 개념을 작정해 불러오기 위해 무조건 필요한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캐릭터들을 과연 입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캐들은 원래 비중과 중요도가 낮게 설정된 캐니까 넘어가도 신국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과 중요도를 먹고 있어 입체성이 필요했던 링 야오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지 못했다 봅니다. 얘는 애초에 별로 한 역할도 없습니다. 애니판에서 그리드랑 씨 부리는 시간이 많아서 뭔가 많이 한 것 같았는데 만화판으로 보니 진짜 하는 건 더럽게 없더군요. 밥 잘 먹고 글래톤이 포획하고 그린드랑 만담하다가 가요 그냥. 무엇 땀시 그가 백성을 위한 왕국 타령을 하는지 무엇 땀시 그가 동료새 무지를 하는지 아주 대충 말합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가문을 위해서일 뿐인데 이거 가지고는 왜 그렇게까지 아끼는지 이해가 안 가죠. 자체 에피를 통해 슬쩍이라도 보여주지 않았으니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물론 동족의 생사가 걸렸기에 필사적이었겠고 배신이 난무하는 황궁을 받고 하필 그걸 잘 받아들이는 캐니까 그렇겠지만 대충 그렇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랑 이래서 이렇게까지 라고 캐릭터를 느끼는 거랑 같습니까? 얘도 어쨌든 중요 인물 중 하나인데 짤막하게라도 입시성을 보여줘야죠. 그저 차기 황제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황제가 인간 찬사의 메시지를 표방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배치된 편면적인 캐릭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편면적인 게 나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오히려 편면적이라 더 매력있을 수 있는 호문클루스 같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링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캐릭터도 아닌데 자꾸 입체적인 척하며 우정이다 우정 동료 버리니까 꼴보기 싫은 거고요. 그리드도 동일한 이유로 제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연금에는 링 이상의 또 다른 고비중 조연 캐릭터가
파트가 있죠. 강연금의 노잼 파트 중에서도 가장 비행 노잼 파트를 담당하는 생각하는 브릭스의 대장군 올리비에 밀라 암스트롱 사령관입니다. 올리비에가 나오는 이 브릭스가 강연금이 노잼이다 라고 하는 몇 의견의 지분을 가장 크게 먹었던 이유기도 하죠. 브릭스가 이전의 에피소드보다 특히나 더 노잼이었던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긴장감의 부재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브릭스 에피소드의 구화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이 캐릭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강연금은 이렇다 할 만한 분기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크게 이펙트가 남는 분기가 없어 그렇다는 거지 나누려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를 나누는 기준점을 크게 잡아 강연금을 딱 두 분기로 나누자면 강연금은 브릭스 이전과 브릭스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죠. 브릭스 이전에는 그래도 반가운 친구들이 얼굴을 자주 비춥니다. 엘릭 형제, 스카, 머스탱글 탱글, 호구클루스, 뭐 기타 등등 중국 친구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들을 쩌리스러운 분량으로 보여줌으로써 주인공들의 비중을 높였죠. 때문에 주인공들이 내용을 진행해나간다 라는 느낌이 이때까진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브릭스 이후에는 센트럴이라는 필드에서 벗어나 브릭스라는 필드로 들어선 강연금은 사실상 주인공이 바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누구로? 우리 여장군님으로 말이죠. 우리 여장군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십니다. 엘릭 형제와 머스탱이 보여준 모습, 아니 그것보다 더 뛰어난 모습들을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보여주시며 당연하지만 부하들에게 인정도 있으면서 더러운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깨끗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 나오시죠. 이렇게나 완벽하신 여장군님, 하지만 비호감 캐릭터인 건 왜일까요? 와, 너무 완벽하다 보니 캐릭터에게 열등감을 느껴서일까요? 얼추 맞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능력있다 보니 이전 주인공 그 캐릭터들이 너무 쩌리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버리고 너무 완벽하게 행동하기까지 하지만 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브릭스 이전까지 엘릭 형제와 머스탱의 병사들을 통해 강연금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강한 힘을 가진 한편 나약한 인간이었기에 우리는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또한 언젠가 그들이 강한 기대와 힘을 발휘할 것이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캐릭터들이었고 이런 점들은 만화의 재미, 복맛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브릭스에 들어서자 대뜸 완벽나가 나타나 이들이 쉽사리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일사천리로 해치워내버립니다. 썩어물의 퇴치도, 썩어물 본진의 침투도, 괴물 퇴치도, 이미 완성된 부하들의 유대까지 전부 다 해내고 맙니다.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주인공들은 몇십 권 동안이나 오만 지랄을 해놓으면서 갖고 나온 거를 어디서 근본도 없이 등장한 년과 딱가리들이 다 헤쳐먹고 있다는 사실이요. 얘가 큰 뿌리 역할을 해먹느라 엘릭 형제와 머스탱에게서 오는 뽕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이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릭스라는 지형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진 올리비에는 작전 필연적으로 필요했으니 올리비에라는 캐릭터나 자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링 야오와 동일하게 얘도 없습니다. 왜가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떨어짐에도 이렇게까지 상식 이상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말이죠. 올리비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인간적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돈과 권력은 매우 달콤하고 올리비에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고립된 지역인지라 서로가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전후회다?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 고작 이런 걸로 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캐릭터의 과한 인간미가 이해가 갑니까? 물론 만화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인간 참가, 생명 참가, 우정 참가이기에 여기 주인공들은 다 이렇게 태어났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엘릭 형제나 머스탱, 심지어 라스조차 이해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걸 봤잖아요? 저마다가 아픈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고 그에 따른 인간의 약함과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강연금의 캐릭터에게 매력을 느껴왔는데 쟤는 뭐가 없으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작가가 애정하는 캐릭터라 억지로 밀어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히메라 쩌리들처럼 비중이라도 낮으면 몰라 입체성에 비해 비중이 과하게 높고 이런 부자연스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캐릭터로 띄워주니 말이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링과 올리비의 공통점은 입체성에 비해 과하게 좋은 인간 군상을 가지고 있다. 링은 그래도 비중이 적어 넘어갈 뻔했지만 그리드와 만담으로 우정 모습을 반복해 짜증났고 올리비에는 비중이 크고 등장 시간에 비해 너무 큰 줄기를 해치우다 보니 짜증났다 라고 이번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강연금의 단점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더 취향적인 얘기를 하거나 작품의 선택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이것저것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얘기기도 하고 엄청 중요한 내용들도 아니라 핵심을 대표할 만한 이야기들만 얘기해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강연금에 대한 더 솔직한 제 감상평을 말씀드리자면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였을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없었습니다. 만화판으로 본다고 안 좋아할 사람이 아니고 내용을 다 알고 본다고 안 좋아할 사람이 아닌데도 예전에 엄청 재밌게 봤다고 생각했던 만화가 그것도 강연금이 이렇게 느껴진 건 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만화인지라 애니와 다르게 빠르게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 예전에 정주행을 오지게 실패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꽤 있었고 강연금은 사실 애니 이펙트가 살려놓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죠. 물론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느꼈다고 강연금은 노점의 망작이야 라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아마 만화의 평가를 대충 재미와 완성도 두 가지로 10점을 완성시킨다고 쳤을 때 10점 만점에서 완성도는 7, 재미는 3점밖에 주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일 뿐이죠. 평소에는 작품에 별점 같은 거 안 매기는데 오늘은 혹시나가 있으니 매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금은 10점 만점에서 8에서 8.5점짜리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지 않은 2점 정도는 위에서 말한 이유로 그럼에도 8점대인 이유는 저 단점들을 커버할 만큼 전체적으로는 재밌기 때문이죠. 아니 강연금이 8점대? 그럼 9점대는 뭐고 10점대는 뭐야? 라고 하실 텐데 9에서 9.5점은 데스노트 일부, 10점은 없습니다. 강철의 영수사 리뷰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력있는 주인공 캐릭터들 다른 것에 집중한 작가의 선택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며 더 깊은 장점 리뷰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할 생각 없고 나중에 꼴리면 하겠습니다. 안녕.